네, 주식시마론 오늘 월요일 순서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시장 이벤트. 네, 지난주 양대 지수는 나란히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2.12%, 코스닥이 2.78%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 한 차례 코스닥이 연고점 경신 도전을 했었죠. 카카오뱅크 지난주 이벤트를 잘 거치고 나서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공모가가 39,000원이었거든요. 두 배가 78,000원인데 이 수준을 넘어서면서 오늘 장중에 89,000원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장은 또 어떤 변수로 움직이게 될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요 시장 이벤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주목하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은 좀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 주에도 발표되는 기업들 보시면 뭐 월트 디즈니라든지 뭐 에어비앤비, 뭔가 우리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징조를 알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요. 예상치들은 지금 다 좋습니다. 뭐 이번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면 다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네. 거의 발표되는 85% 이상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 냈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미국에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85%의 기업들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그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0.2%더라고요, 평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잘 나와도 뭐 그런가 보다, 못 나와도 또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해외 실적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또 국내 실적도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게임주, NC소프트, 퍼너비스 같은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한 2주, 3주 차에 접어들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의 지금 인프라 투자, 네, 표결에 대해서 예상이 계속 진행이 될 거야. 이번 주에 표결이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직전에, 그러니까 저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이제 그 상원에서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 표결이 결정이 됐거든요. 네, 정말로 이번엔 결정이 됐고요. 뭐 공화당 쪽에서 필리버스터까지 갈 것이다라고 해서 좀 길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게 잘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에는 표결이 될 것 같아요. 10명이 돌아서 16명인가? 네, 돌아섰어요. 네, 돌아섰더라고요. 공화당 내에서. 그래서 맞아요. 필리버스터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필리버스터를 네. 했었으면은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네. 60명이 도달하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는 무산이 됐고 이제 최종 표결 찬성 반대만 하면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일요일에 하자라고 계속 하고 했어요. 왜냐면 딱 끝나고 이제 가기 깔끔하니까. 그쵸. 네. 그래도 휴가. 휴회니까 휴가를 가야 되니까. 휴회가 언제부터죠? 16일? 이번 네, 주, 이번 이번 주, 주부터예요. 이번 주 아, 주말. 이번 주 그냥? 이번 주 주말. 네. 예, 이번 주 내내 네. 의회가 휴회군요. 네, 한 달 정도 한 달, 한 휴회가 달. 들어가요. 한 달이요? 한 달입니다, 네. 한 달. 근데 이제 근데 임시 회기죠. 그렇죠. 임시 회기를 하는 거예요, 임시 회기를. 한 달 동안 휴회를 한다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여름 그래서 휴가잖아요. 원래는 와. 이제 여름 휴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죠. 이게 이 사실 왜 이렇게 우리는 새롭죠? 한 2주씩 안 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한 건 우리는 2주 단위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화끈하게 하더라고요. 화끈하게 쉬시는 것 같네요. 그러고 예. 보니까 뭔가 되게 새롭게 당연하게 한 달 휴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놀라시니까 네, 한 달의 휴가가 들어가는데 어. 그래도 이제 이게 워낙에 뭐 중대한 사안이고 뭔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네네. 임시로 이제 국회가 지금 표결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럼 결과가 나올까요? 네, 나오지 나와야 안 않을까. 되니까. 네. 아니면 또 휴가 또 늦게 가는데 나오겠죠. 그렇죠. 미뤄지니까. 그렇죠. 못 놀러 네. 가니까. 네. 네. 지금 3주째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정부에서 계속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이라서 이번 주엔 정말 좀 나오지 않을까, 정말 임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뭐 계속
시장에서 예상을 계속 했었고, 이번 달에 예상, 7월 달에 지금 CPI 예상치도 아마 5는 당연히 넘을 거예요. 5%대를 기록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고용지표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상황이어서 또 다시 뭐 연준이 테이퍼링이 좀 앞당겨질 것이냐라고 또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상황에서 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물론 CPI보다는 나중에 PCE 지표가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PCE는 이제 월말에 나오거든요. 월말쯤에 나오고 그 전에 뭔가 지금 시장의 물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PI가 또 너무 높게 나오면 또 시장에서 아 역시 연준이 테이퍼링 앞당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물가와 고용을 계속 두 가지의 지표를 보고 가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물가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높아진 건 당연한 거고 고용이 좋아지면 우리도 움직일게라는 상황에서 고용이 좋게 나왔잖아요. 시장 예상보다는. 네. 그런 상황에서 물가까지 받쳐줄지를 좀 볼 것 같아서요. 이번 주에 좀 뭔가 변동성을 줄 만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라면 저 CPI 지표 수요일 날 네, 이걸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좀 이제 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뭐 소식 하나는 뭐 일단 이주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제 가석방 심사가 적격 여부가 결정이 되죠. 오후에 발표가 될 거니까 이제 뭐 오늘 이제 오후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안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뭐 가석방이기 때문에 가석방이 되더라도 뭐 바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심사를 또 거쳐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석방이 된다면 뭔가 삼성전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뭔가 청사진을 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던 투자 계획들이 좀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전에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뭐 석방 이후에 좀 더 반도체라든지 뭐 투자 근데 최태원 회장님은 네. 다르잖아요. 최태원 회장님은 사면 그러니까 그는 아니요 그 만기 출소하셨잖아요. 그분은 만기 출소하셨잖아요. 만기 출소. 그래서 그건 뭐지? 그거 아닌가? 그분은 그 대기업 총수 중에 유일하게 만기 출소하신 분? 그것도 네. 있고 이제 사면도 한번 8.15 광복절 특사 때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게 만기 출소가 된 거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 만기 출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 네. 저는 이제 그 뭔가 기업 오너들이 뭔가 그 나오고 난 이후에 뭐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발표를 하는 또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뭔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도 뭔가 가석방이 된다면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할 땐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주에는 그런 몇 가지 사안들 좀 집중하면서 시장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고용지표 호조세로 나왔습니다. 2달 연속 호조가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또 앞당길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올 미국의 7월 CPI 전망치가 전년 대비 5.3%로 6월 5.4%보다는 조금 밑돌 것으로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렸던 중고차 트럭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될 거라고 하는데요. 5.3% 이상으로 나올지 이하로 나올지 또 시장에 변동성이 있다면 이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우리 채팅창에서는 인프라 투자안이 너무 때 같아서 때 같았다는데 동의하시나요? 맞죠. 저희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었을 텐데 네. 단기적으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거 딱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막 시장이 오르고 하진 않은데 그리고 자금이 집행되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레스큐 그러니까 이게 재난지원금은 직접 현금을 준 거잖아요. 네. 그 당연히 빠르게 시장에 흘러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인프라 투자하고 임금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건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천천히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기조라는 게 있으니까 방향의 기조라는 게 있으니까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관련 산업들 특히 뭐 이 그 광통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이 전력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럼 일반 그 뭐 건설 인프라 이런 부분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뭐 이번에 그 친환경 관련 게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따로 법안을 만들 거예요. 또 한 번 더 추가 법안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과되면 안 통과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끌어올려지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흐름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적 영향력이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국내에서 나오는 실적들이 게임주들이 또 눈에 띄거든요. 근데 최근에 게임주는 투자 심리가 좀 꺾였잖아요. 실적 발표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예. 아무나 말씀해 네. 주시면 제가 오늘 게임을 제가 항상 이야기를 게임 많이 덕후가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사실 이제 네. 그 게임주는 원래는 좀 그게 있었어요. 산업적인 부분이 좀 큰 영향을 차지했었죠. 메타버스로 엮일 수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게임 관련 쪽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스트리밍 게임과 관련된 부분은 5G가 생각보다 안 깔리면서 이 기대감 많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없어졌고, 우리나라 게임들은 어쨌든 중국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게임 산업을 규제한다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하게 지금 꺾인 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실적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게임주를 원래 볼 때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게임주가 가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신작 모멘텀이나 아니면 산업의 모멘텀을 가야 되는데 그 산업의 모멘텀들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신작이 있는 애들은 괜찮긴 한데 지금 뭐 신작 해봐야 지금 NC소프트 8월 말에 이제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하니까 뭐 그쪽 관련 부분의 모멘텀은 있는 종목은 있는데 나머지는 또 이렇다하게 또 신작 모멘텀도 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저는 당장에는 게임주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게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게임주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 중독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 나온다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펄어비스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 지난주 4일에 CCP 게임즈라고 펄어비스의 관계사가 중국에서 이브에코스 신작을 또 서비스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에 대한 기대가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관계사를 통해서 또 신작이 나온다는 점도 펄어비스는 한번 좀 챙겨보면서 주가는 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 안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재료가 있을지도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일 텐데 관련해서 전망해 주시면서 시장 영향력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 좀 흐름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앞서 네. 김현지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석방이 되고 나서 경영에 복귀하려면 시간이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된 이후에 하는 결정들은 다 이제 원래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모르지 않을 거고. 가석방이라는 걸 나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정부에 그래도 좀 좋은 이미지를 계속 비춰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석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사라 이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뭔가를 계속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뭐 인텔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아주 발빠르게 파운드리 업체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대규모 투자를 못 하고 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지 선정부터 해서 다 해놨다고 봐요. 다 해놨는데 네. 이걸 만약에 이런 느낌과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막 케이크를 준비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초까지 다 꽂아놨어요. 근데 내가 맞다. 잠깐 저기 내가 샴페인을 내가 안 가져왔구나. 샴페인을 딱 가져오러 가는 순간 누군가가 벌써 이거 생일 파티 다 하고 촛불 끼고 푹 다 불었어요. 그럼 그 샴페인을 가져오는 그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건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네. 샴페인을, 이 촛불을 예를 들어 지금 현재 CEO가 그냥 이거를 쫙 해버리면 이재용 부회장의 공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지금 이제 물론 뭐 경영권 승계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여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촛불을 킬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나오고 나서 당연히 이제 좀 정확하게 이야기는 될 것 같다. 뭐 속도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해놨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하자고 하면 딱 바로 나올 것 같고요. 국내 쪽에 투자 관련 부분도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겠죠. 어쨌든 뭐 지수를 끌고 가는 삼성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호재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특히 수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고 나서 안 간 종목들, 안 간 섹터, 딱 정확하게 반도체 2차 전지 5G거든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나마 2차 전지는 사실 2차 전지는 삼성전자가 메인은 아니잖아요. 삼성 SDI가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 그룹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2차 전지는 좀 더 빨리 올라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SDI는 덜 올라왔다. 그렇죠. 상당히 덜 올라왔죠. 채팅창의 시청자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SDI 관련 네. 그룹사들도 생각보다 덜 올라왔어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SDI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뭐 이거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2차 전지 쪽도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거의 안 갔습니다. 딱 그 시점을 고점 찍고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관련 집행이 결정되면 당연히 반도체 소재 장비 업종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G도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이 딱 되면서 삼성전자의 소위 말하는 북미 지역의 수주가 다 끊겼어요. 조그마한 수주들은 다 합니다. 작은 수주들은 수주가 됐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버라이즌 같은 대규모 수주가 발주가 안 됐어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찾아가서 계약을 따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수감 이후에 전혀 미국의 북미 지역에 우리가 기대했던 AT&T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적인 수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수혜가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네.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석방이 된 사람이 지금 미국 비자를 받고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상회의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직접적으로 미국을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5G 수준은 좀 더 늦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후부터 좀 시세가 안 좋았던 섹터들, IT 섹터들은 다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반도체주 가운데서는 탑픽을 어떤 쪽으로 보시죠? 저희가 이제 시스템. ISC? 네, 예, ISC랑 시스템 반도체 관련 쪽으로 저희가 어. 계속 많이 이야기를 드렸죠. 예, 5G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와 밀접한 5G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KMW, 아, K- 서진 시스템, 네. 에이스테크 네. 뭐 이런 종목이 그리고 뭐 RFHIC 네.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슈가 나오면서 그가 우리 경제에 미칠 그 영향력을 좀 더 보여주는 명분, 그 파급력을 끼칠 수 있는 무언가 이벤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주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옥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좀 부진한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이 관련한 주가 영향력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투자 관련주 그리고 5G의 삼성전자 수주 가능성 보면서 관련주를 접근하자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오늘 주식심화론 주제 함께 보시죠. 대북 관련주 강세 원인 및 공략 포인트는 네, 대북주 포인트 딱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대응이 어려운 섹터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그 관련한 이슈들이 호재성 재료들이 7월부터 계속해서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조합해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일단 지난달 27일에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 연락선이 재개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또 대북 관련주 강세를 보였죠. 원인 알아볼까요? 뭐 지금 일단 1차적인 원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끊어졌던 연락망이 이제 다시 복귀가 됐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식 관점에서 본다면 호재는 맞죠. 이게 호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북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뭐 연락을 한다라는 과정 이 부분이 그래도 뭔가가 이게 단순히 그냥 얘들이 그냥 연락을 할 리가 없잖아요. 연락만 연결을. 아무것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북한이 우리한테 뭔가 그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사실 아직도 왜 사과를 안 받는지 이해는 안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근데 너무 네. 사과 받으려고 진지하게 접근했다가는 또 그래서 큰 안 하니까. 대의를 이룰 수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가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사과는 안 했습니다. 사과는 안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면 북한이 저걸 뭐 이을 일은 없어요. 물론 이게 우리 정부가 매달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북한의 성격 우리가 좀 지금까지 느껴왔던 북한의 성격상 자기들이 뭔가 얻을 게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야 좀 해줘 했다고 해가지고 해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거 연결했다라는 건 뭔가의 약간 이 우리나라의 뭐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진 않고요. 네. 우리나라의 기조는 항상 뭐 대북 관련 부분에서는 계속 완화적이었고 계속 우호적이었으니까 뭐 우리나라의 기조는 바뀌었다기보다는 미국의 기조가 뭔가 살짝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연락망도 보건도 우리나라랑 뭔가 직접적인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결국 미국과의 조금 더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님, 그 발표가 나오기 딱 일주일 전에 7월 20일에 미국 의회에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네. 나와서 결국에 결의안까지 다 통과가 됐거든요. 네. 저는 왜 미국에서 갑자기 이산가족이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러고 연락선이 딱 재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남북만의 문제로 연결된 건 아니다. 분명히 그 이해 당사자에는 미국이라는 게 끼어 있다라고 보고요. 아신 것처럼 블링컨 지금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취임 초에는 엄청 강경하게 북한을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 최근에 보면 블링컨 지금 이번에 아시안 지역 그 안보 포럼에서 중국이랑은 엄청나게 싸웠단 말이에요. 중국이랑 서로 물고 뜯었단 말이죠. 물고 네. 뜯었고 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뭐 남중국해 막 이야기할 때도 너무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지도 이거면 뭐 다 그럼 이거 다 너희 거지 뭐 이런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좀 약간 물고 뜯었는데 중요한 건 의외로 여기서 북한 관련해 가지고 대북 지원은 그러니까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해준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인도적이지 않은 지원을 해줬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대북을 지원했는데 인도적이지 않는 지원은 없었어요. 다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하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권 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딱 바뀌면서부터는 인도적 지원 자체도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이걸 다시 열어줬다라는 건 네. 미국 내의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민주당 정권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비난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없이 일단 먼저 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지금 오바마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쪽에서 열 동안은 그냥 우리는 그냥 침묵하겠다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이쪽인데 이걸 이어받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유화적인 이야기가 왜 나오고 그렇게 있다. 바뀌었을까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지 않을까. 그러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기 원활한 건 북한 또 끼어야지 훨씬 더 유리하게 가능하게 한 거죠. 북한이 잘하면 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을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체제하에서 그 예전에 김일성이랑 김정일 세대와 김정은 세대는 다들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김일성, 김정일 때는 그래도 굉장히 중국 쪽에 조금 더 이제 북한이 좀 친화적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물론 여전히 중국이 최우방국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좀 중국과의 좀 트러블 또 나오는 것들도 좀 보이는 걸 보면 확실하게 좀 김정은 쪽은 만약에 이제 이 북한을 조금은 퍼소업을 해놔야지 최소한 뭔가 노이즈를 만들어 놓을게 중국 편으로까지만 안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미국이 조금 더 야 이렇게 오면 일단 너희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얘 좀 패고 있을 테니까 너 일단 얘 팰 때까지만이라도 좀 가만히 있어. 라는 걸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나오고 있는 소식을 또 보면은 북한에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같이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그래서- 기조죠. 만약에 이제 예. 왜냐하면 이거는 군사 관련 부분이니까 예. 군사 관련 부분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항상 그 양면 작전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겁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저는 절대 안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미국이 모를 것이냐?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들 이득과 관련된 부분을 좀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결국은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당장에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최종적으로 북핵은 포기가 안 되고 뭐 통일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먼 이야기의 미래다. 뭐 미국도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무슨 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연합 훈련이 일단 둘째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연기를 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크고 최근에 수해도 입은 네. 상황이어서 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 7월 20일 그리고 27일 나온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그 이슈들이 있고 나서 이런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추석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하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나오던데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현 정부의 임기 말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딱 들어설 때 기조 자체가 대북 기조가 굉장히 이제 온화하게 나왔고, 아신 것처럼 2018년, 2019년대는 대북 관련주가 굉장히, 그때는 사실 우리가 한 5년 안에도 이거 통일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까지도 왔었잖아요. 예, 그런 느낌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좀 밀접하게 땡겼는데, 막상 임기 말 됐는데 북한과 관련돼 가지고는 다시 원점,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나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도 대북 관련 정책에서는 조금 어찌 보면 약간 좀 조바심을 느낄 수 있다. 네. 뭐라도 하나를 더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임기 말로 갈수록 뭐 이렇게 뭐 화상회담이라든지 뭔가 추가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내놓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대북 관련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 관련주. 왜냐하면 예. 지금 야권의 뭐 인사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권의 주요 인사는 저 대북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책 이야기에서. 그거에 발맞춰서 현 정부가 밀고 나가 주겠죠. 그러니까 현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 모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사실상 이제 이 여권의 인사가 조금 더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 줄 수는 있다. 그럼 그 여권 인사가 이 무드를 받아가지고 뭐 개성공단 이야기라든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뭐 전력 관련 이야기를 한다든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나왔던 뭐 원전을 뭐 세워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정책 테마, 그러니까 대선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테마니까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요즘 들더라고요. 황금들파님께서 코로나가 있는데 상봉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화상상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연락선이 재개되고 나서 그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서 계속 나오면서 통일부가 직접 언급한 건 뭐였냐면 화상회의 솔루션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또 이벤트적인 어떤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고. 근데 이건 약간 예. 번외 이야기인데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쪽이 화상을 하면 뭘 쓸지, 줌을 쓸지. 근데 북한에도 있어요. 있어요. 낙원이라는 프로그램. 낙원? 낙원입니다. 그 낙원 맞죠? 네, 화상- 천국인가 낙원인데 낙원. 네, 낙원. 낙원인 것 같아요. 예, 그 프로그램 이름이 어. 낙원이에요. 줌처럼. 줌 같은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써서 할지 줌을 쓸지는 모르겠네요. 그 줌을 쓸 것 같아요. 미국에는 상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중국 회사니까 줌을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플랫폼을 모르죠. 이용할지. 예, 낙원을 쓰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화상 솔루션에 대한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재료가 나올 것 같다 하면서 관련주로도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럼 두 분 전문가님은 과연 대북 관련주 가운데 탑픽을 어떤 종목으로 꼽으실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저는 아난티 말씀드릴 네. 거예요. 단순하게 대북 관련, 대북 테마만 있는 종목보다는 네. 그래도 이 기업의 실체가 탄탄한 기업들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또 이렇게 지금은 또 분위기가 저희는 대북 관련주 나름대로 시세를 탈만합니다라고 하지만 또 상대는 북한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난티는 레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하고 또 분양도 하고 운영도 다 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금강산에 이제 아난티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로 항상 같이 흐름을 같이 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산이나 남해라든지 아난티가 운영이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또 여름 휴가든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여행 관련 레저 종목들이 잘 갔었거든요. 그때도 같이 흐름을 탔다가 지금도 생각보다 휴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요. 제 주변에도 아난티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저도요. 지금 계시고 생각보다 서울에 휴가철에 저번 주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여름 성수기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저 아난티 기장 아난티 같은 경우는 네. 스탠다드 룸이 지금 평소에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패키지 하나도 안 끼고 70만 원 하더라고요. 그렇죠. 회원권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기장 아난티는 좀 다르긴 안 합니다. 없어도 예, 되는데? 없어도 됩니다. 진짜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회원권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냥 일반으로도 이제 열어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70 몇만 원이더라고요.
맞아요. 양반인 게 요즘은 그냥 일반 펜션이나 풀빌라도 그렇죠. 그 정도 사죠. 거의 그 정도 그 40만 이상이에요. 원에. 네, 맞아요. 예. 맞아요. 큰 데는 맞죠. 그러니까 성수기는 확실히 휴가는 이제 못 참겠다 하셔서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숙박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생겨났고요. 작년보다 지금 실적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골프장 그러니까요. 지금 부킹이 안 그렇죠. 돼서 제가 정말 다들 그렇게 골프를 치시더라고요, 정말. 저거 제가 요즘에 막 계속 국민 이야기 스포츠. 하잖아요. 네. 아난티 저거 회원권 나올 때, 그때 살 걸 그랬다 이러면서 그거 벌써 2배도 넘었어요. 싸게 지금. 나왔었어요. 네, 엄청 싸게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사신 분들은 아마 잘 이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최근에 코로나인데 골프장 뭘 하겠냐 했는데 진짜. 진짜 가더라고요. 오히려 골프장이 이렇게 딱 팀별로 부킹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4명 4인에 그래서 그 이야기 얼마나 있잖아요. 딱 좋아요. 딱 야외를 제대로 느끼면서 네. 운동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그 4인 기준이 골프 때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공무원이랑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아. 골프를 많이 치니까 딱 이거 4인으로 한 거. 그 이야기도 보면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4인을 했냐. 우연히 또 굳이 뭐 4인이서. 5인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골프장 매매 같은 경우는 한 홀에 지금 100억 원이 넘게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와. 정말 골프 인기가 부킹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실감이 나는 정도고요. 그렇다면 지금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이런 수익도 실적에 또 반영이 되면 충분히 좀 올해는 좀 괜찮게 보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대북 관련주 중에서는 아난티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대북 관련주 문서진 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한일현대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관련 종목은 뭐 다 괜찮긴 한데 그 중에서도 대북 관련주로 엮였을 때 가장 탄력을 붙였던 종목이 한일현대 시멘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인데 왜 제가 또 시멘트를 했냐면 네. 지금 김혜지 전문가님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대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북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핵실험할지도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대북만 가지고 가면 좀 위험하다. 그래서 뭐 개성공단 관련 종목이라든지 가장 그러니까 이 세게 나오는 건 개성공단 관련주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대북 터지면 그게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조비 이런 쪽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 옛날만 인도적 지원. 네, 근데 그거는 비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열릴 수 있는 건 개성공단이라서. 그래 북한이 가장 먼저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달러 수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이 제일 세게 올라가지만 말 그대로 안 되면 또 제일 많이 급락을 할 수 있는 거고. 관련 기업들이 또 실적도 지금은 사실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추천하기 좀 그렇고. 그나마 이 시멘트 관련 종목은 개성공단이 이런 그 북한 관련 이슈가 아니더라도 국내 건설 경기만 보더라도 사실 시멘트 관련 종목은 좋아요. 좋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왜 한일현대 시멘트가 괜찮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동해안을 끼고 강원도 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 시멘트 그다음에 한일 시멘트가 요 강원도 삼척 동해 뭐 요 라인 요걸 끼고 있거든요. 왜 이게 좋냐? 만약에 북한 관련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시멘트를 가장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딜 것이냐? 제가 보기엔 삼척항, 뭐 묵호항 이런 데거든요. 그쪽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시멘트들이 회사들 가장 많이 이쪽에 선적을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육로로 해가지고도 선적을 보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는 지금 기차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차로 수요는 어렵다. 그러면 육로 운송은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해상 운송이 거의 대부분인데 해상 운송의 가장 지리적인 위치가 가장 안정적인 건 현대 그다음에 한일 시멘트다. 아주 실질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금 만약에 북한에 하면 대한 지원을 그리고 계시는데요. 저게 왜냐면 네. 이미 그러니까 한번 그 정상회담 하면서 한번 그려졌던 거잖아요. 그런 밑그림을 실행될 그려놨기 수도 때문에 있다고 그렇죠. 보세요? 만약에 다시 한다면 예. 이게 시작이 되겠죠. 이거부터 할 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 원산 관련 부분에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뭐 이쪽에 저는 시멘트 관련 종목도 또 움직일 거다.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대북 아니라도 그냥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밸류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네. 이 시멘트 관련 종목 그 중에서는 한일현대 시멘트 이렇게 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IT 배터리주들이 고점 경신을 하는데 그 밖에도 건설주 일부 종목과 또 한일시멘트 같은 종목들이 8% 오르면서 고점 경신을 하는데요. 대북주 앞으로 미국의 기조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을 좀 더 배척하기 위해서 북한을 또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북 관련주 대선을 앞두고서도 뭔가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일현대시멘트와 아난티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시바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후장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양대 시장은 오늘 보합권에서 치열한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